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환절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작은 환경 변화에도 건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 이웃에 사시는 김할머니도 환절기만 되면 기관지가 약해져서 고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봄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환절기에서 건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환절기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고 공기가 건조해져서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환절기는 65세 이상 노인의 병원 방문이 평소보다 약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고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해 피부 트러블과 가려움증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노년층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쉬운데요. 단순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할 위험도 큽니다. 지난해 저희 동네 박할아버지는 가벼운 감기가 악화되어 폐렴으로 일주일 넘게 입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손 씻기가 습관화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정도로 유지해 기관지를 보호해 주세요. 가습기가 없다면 물을 담은 그릇을 실내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비타민C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도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특히 건조함과 가려움증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환절기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심하면 가려움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진 노년층은 더욱 취약합니다. 우리 단지에 사시는 최할머니는 매년 봄이면 피부 가려움으로 밤잠을 설치셨는데 올해는 피부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관리하시니 훨씬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샤워 후 3분 이내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황금의 3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로 잠가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가습기로 실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가려움증이 심하다면 우레아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가 효과적입니다. 가려워도 긁지 말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입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온이 급격히 변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확장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수축혈압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복지관에서 만난 정할아버지는 아침에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껴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크게 올라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심각한 상황을 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레이어링 방식으로 체온을 조절하세요. 특히 아침이나 저녁에 외출할 때는 목도리나 장갑 같은 방한용품을 잊지 마세요. 고혈압 환자는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혈압계는 사용이 간편하니 집에 한 대 구비해 두세요. 무리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니 피하고 적절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 저염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세요. 이런 증상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 건강입니다. 봄철 식사 습관 조절입니다. 환절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 식사 습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변비 같은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차가운 음식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봄나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습니다. 냉이, 달래, 쑥갓, 두릅 같은 제철 나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다만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이상 물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유지하세요. 특히 기상 직후 한 잔의 물은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대신 국화차, 생강차,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소량씩 자주 하는 것이 좋고 과식을 피하세요. 저희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이 할머니도 요즘은 소식하면서 소화불량이 크게 줄었다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질 텐데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한노인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중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됩니다. 이는 매일로 환산하면 하루 약 30분 정도입니다. 추운 아침보다는 기온이 올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가 혈압 변동도 적고 근육 부상의 위험도 낮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세요.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앉았다 일어서기나 무릎 구부리기 같은 가벼운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날씨가 춥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비가 오는 날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대체하세요. 실내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가벼운 요가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마을 김할아버지는 매일 공원에서 30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당뇨 수치도 안정되고 체력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기온 변화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을 준비해 두세요. 아침 저녁으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목과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실내 환기는 하루에 3번 10분씩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는 실내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1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매년 받으시면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고 만남을 유지하세요. 정서적 건강도 신체 건강만큼 중요합니다. 저희 마을 이할머니는 매주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시는 것이 큰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으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글쓰기, 뜨개질 같은 취미는 스트레스 해소와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환절기 건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환절기 노인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알고 싶은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봄맞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